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고3 저수지 부근에 와서 이 지역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좀 해볼까 해서 오늘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보통 보면 사람들이 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한 5년 전에까지는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땅이 다 틀리더라고요. 용도구역이. 그래서 땅은 보통 보면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통 4개로. 그리고 뭐 도시지역 내에는 보면 뭐 여러가지가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관리지역은 뭐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농림지역, 이 농림지역도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 어르신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오늘 요즘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흔히. 그런데 이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근생도 가능하고요, 집도 지을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골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의 땅이 굉장히 많이 쌉니다. 뭐 10만원대도 있고요, 아주 시골 같은 데 가면 평당 5만원 가까이도 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을 사람들이 많이들 사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경지 정리를 해서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잘라놓은 것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진흥구역에서 여러가지 개발 행위를 해서 여러가지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시골에 가다 보면 축사도 농업진흥구역, 논이 있는데 논 가운데 땅을 흙으로 메꿔서 성토를 해서 농업축사도 지어놓고 농가 창고도 짓고, 또 뭐 농산물과 관련된 김치 공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농업과 관련된 그런 창고를 지어서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농업진흥구역에서 뭘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좀 디테일하게 좀 조사를 해보면요, 이 농지만큼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절대농지만큼 지가가 오르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한 20년 정도 지나고 이러면 보통 평당 5만원 하는 것이 한 30만원 됐다 이러면 무려 6배가 오른 겁니다.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얘기하면 평당 200만원 하는 것이 평당 1200만원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발생이 돼요. 근데 요즘 보면, 요즘 개발하는 SK하이닉스 원삼이라든지 아니면 안성면, 안성시 보계면 같은 이런 쪽은 농지도 다 거의 30, 40만원씩 합니다.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지가 상승률로 보면 사실은 농지가 굉장히 지가 상승률이 높죠.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요즘 얘기하는 진흥구역에 있는 땅 중에서 어떤 땅이 지가가 오르고 활용도가 높은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이 절대농지에 대해서, 진흥구역에 있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사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묶인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 진흥구역에 있는 땅도 그렇게 오래 묶이지 않고 회전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어떤 쪽이냐면, 진흥구역에 있는 땅이 한 3가지 정도는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잘 돼요. 어떤 쪽이냐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 중에서도 도로에 바짝 붙어 있는 땅, 현재 2차선이라든지 아니면 4차선이라든지 이런 소류나 중류에 붙어 있는 땅들은 거래가 그래도 웬만큼 잘 됩니다. 어느 정도 잘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하게 잘 되는 방법은 그 주위에 산업단지나 신도시가 있을 경우에는 잘 됩니다. 네, 굉장히 잘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왜 그래도 거래가 잘 되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산업단지나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수용이 되든지 수용 바깥지에 있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수용이 됐을 경우에는 가격을 그런대로 잘 받았어요. 평택의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대농지 같은 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60에서 70, 80만원까지 수용당하면서 받았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고덕 신도시 같으면 옛날에 아주 정말 오래전에 받았는데도 한 30, 40만원씩 받았어요. 원래 진흥구역 절대농지 같으면은 보통 한 10만에서 20, 30만원 내잖아요. 보통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수용됐을 경우에 그런대로 값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럼 수용지 바깥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에 보면은 신도시 경계에 있다든지 대형 산업단지 뭐 주변에 붙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생산 녹지라는 걸로 생산 관리라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위치가 좋고 2차선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지금 지나가면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의 농업보호구역 아니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여기도 보면 집이 하나 있었죠. 여기도 논인데 성토를 해서 지금 집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걸 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유익이 깊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택의 고덕 신도시 근처에 진흥구역 땅을 좀 많이 조사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신도시 근처, 그러니까 한 반경 500m 안쪽, 경계선에서 500m 안쪽은 평당 지금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바둑판처럼 잘라놓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100만원들이 다 넘어요. 그리고 실제 거래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밸류맵을 통해서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것들을 다 봤더니 지금 100만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고 최하 60, 70, 그 다음에 거의 100만원 좋은 그 위치에 있는 것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2차선에 딱 붙어 있는 신도시 근처에 있는 진흥구역 땅은 거의 150, 200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갈까 라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신도시에 있는 땅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평당 막 1000만원이 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진흥구역의 땅은 그렇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나면 신도시까지 거리가 불과 2, 30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도시 혜택은 다 보면서 신도시 앞 그 경계선에 집을 짓고 농가주택을 뭐 전원주택식으로 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좀 그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수입이 3,700만원 이하가 돼야 되고 뭐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되고 농업인이어야 되고 농지 원부가 있어야 되고 무주택자여야 되고 이런 뭐 몇 가지의 좀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에 맞추면 신도시에 사는 효과를 신도시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면서 신도시 바깥 지역에서 경계선이니까요. 거의 바깥 지역에서 전원주택으로 200평까지 전용 무료로 그 전용비도 없이 전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가가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신도시 안에 살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절대농지를 사서 땅을 메꿔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유실수를 심고 전원을 가꾸는 거죠. 그리고 전원주택도 하나 짓고 그래서 거기다 또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은 건폐율이 60%입니다. 네, 60%이기 때문에 너무 괜찮죠. 예, 지금 제가 오는 요 길에도 보면은 좌측에
이게 집을 짓고 농가주택으로 집을 짓고 이런 경우도 지금 보게 되는데, 이처럼 산업화가 되거나 신도시가 들어오는 주변의 땅 정말로 유명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시 보계면 이 남풍리 쪽, 예, 이쪽을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데, 여기 도로가에도 보면은 절대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이 되거나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는 평택이라든지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그런 원삼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시는 땅을 갖고 계시는 절대농지를 갖고 계시는 우리 지주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가가 거기도 오릅니다. 네, 보통 절대농지 진흥구역에 있는 땅들은 뭐 10만원 15만원이 사실은 그 정도가 적합하지만, 개발되는 쪽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제가 평택을 한 5년 동안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했는데 거의 50만원 이하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도시에 딱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신도시에서 반경 500m 안쪽에 있는, 예, 그런 쪽의 땅들. 아마도 용인 하이닉스 같으면 좀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신도시가 아니라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뭐 바로 옆에서 땅을 메꿔가지고 그게 전원생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산업화가 되게 되면 그 주변으로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게 확대돼 가지고서 그게 밀려나 가지고서 수용이 되면서, 또는 지목이 생산 녹지라든지 이런 생산관리 쪽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것들 자세히 보면 공장도 지금 지어져 있고요, 네, 집도 지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의 땅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농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